앞 시간에 이어서 취업상담 모듈 교재 채용 추천, 모듈 교재 페이지 122페이지부터 합니다. 직업정보 분석입니다. 직업정보는 양이 방대하고, 제목이 지금 뭐죠? 채용 추천이잖아요. 채용 추천이니까 직업정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정보는 양이 방대하고 수시로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담자 특징에 맞는 정보를 찾아야 가치가 있습니다. 취업 정보는 전국의 온라인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전국의 직업 안정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정보를 내담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직업 상담가는 적정한 정보와 관련된 구인업체와 의사소통을 통하여 현재 살아있는, 즉 마감되지 않는 정보를 내담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직업 상담가는 이러한 정보를 수집, 분석, 가공,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보와 관련된 일이 직업 상담가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상담 능력은 그 다음입니다. 직업분류 코드 2에 한국고용직업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캐코 코드라고 그랬죠. 구인, 구직 등 직업 정보의 전달을 위한 행정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작성 활용 중에 있습니다. 세 분류에서 제7차 한국 표준직업분류와 1:1 매칭 연계되며 분류 항목별 포괄 범위가 동일합니다. 한국고용직업분류는 직능 유형 중심으로 되어 있고, 대분류, 직능 유형에 따라, 직능 수준에 따른 것은 한국표준직업분류, 직능 유형에 따른 것은 한국고용직업분류입니다. 이 직능 유형에 따라 10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였습니다. 0부터 9까지 10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되어 직업 코드의 첫 번째 자리로 대분류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대분류가 이렇게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분류. 분류 단위는 직능 유형에 따라 35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앞에 두 자리는 중분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 1이다 그러면 7은 대분류, 두 번째가 중분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7, 1, 2 있으면 7, 2도 있고 7, 3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자리는 중분류 항목을 식별하는 코드입니다. 대분류 단위별로 중분류는 1부터 9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분류는 이제 세 단위가 됐죠. 상위 분류 단위가 동일한 수준의 직업으로 구성된 경우에 직능 유형을 적용하였으며, 그렇지 않는 경우 직능 수준이 높을수록 상위 분류에 배열되는 방식으로 적용했습니다. 소분류 코드는 대분류와 중분류 코드를 포함한 세 자리 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분류 코드는 소분류 코드 뒤에 하나의 자릿수가 추가되어 네 자리 코드로 됩니다. 예를 한번 해볼까요? 이걸로 해봅시다. 그러면 0이 대분류죠. 그러면 01, 02, 03 이렇게 중분류가 세 개로 나눠지고, 소분류는 01에서 다시 또 011, 012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말로 012에서 세 분류는 0121, 0122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네 개의 코드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코드가 대분류, 두 개의 코드가 중분류, 세 개의 코드가 소분류, 네 개의 코드가 세분류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숫자가 나눠짐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 암기할 수는 없어요. 이건 포기하는 겁니다. 시험에 내지도 않고요. 직업정보 제공 기관의 종류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센터, 일자리센터, 세일센터, 대학 일자리센터.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낄 겁니다. 노인일자리센터, 노인인력개발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장년 희망일자리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장애인공단, 법무보호공단, 조선업희망센터, 직업소개송,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 등이 있습니다. 구인 공고 등록 시 유의점. 직업안전법 제25조와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있는데요. 구인자가 구인 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 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자의 경우는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를 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직업 안정기간은 아예 개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데 만약에 유료 직업 소개 사업 같은 경우는 거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불 사업체임을 개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의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이건 법률 위반이에요. 자, 이 금액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해년마다 달라지죠. 현재는 1020원으로 되어 있던가요? 자, 구인체 업체명 또는 성명이 표시되지 아니, 1200원. 자, 구인체 업체명 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는 구인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지문은 객관식에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 자, 직업정보 제공 매체의 구인 구직 광고에는 자, 구인자, 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자,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인자, 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돼요. 제공 매체의 경우에는. 근데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게재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 자, 문제 지문에 직업정보 제공 매체의 구직 광고에는 구인자, 구직자뿐만 아니라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주소, 전화번호도 꼭 기재해야 된다는 식으로 문제를 낼 거예요. 틀린 말이죠. 그 다음에 직업정보 제공 매체 또는 직업정보 제공 사업 광고문에 무료 취업 상담, 취업 추천, 취업 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구직자의 이력서 발생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 추천서를 발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직업정보 제공 매체, 즉 홈페이지 등의 정보 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로 부여받은 신고 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 됩니다. 자, 1번부터 8번은 한 번쯤 더 읽어서 객관식 지문에 즉 과정평가형 외부평가 1차 시험의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인업체와 소통입니다. 구직자의 취업활동 계획서와 상담 일지 등을 활용하여 취업 희망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구인 발굴을 진행합니다. 구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취업 정보 사이트를 활용하고 관리하던 구인 업체와도 소통하여 구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채용 일정 및 구인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인지 확인해보고 구인 공고에서 확인이 어려운 내용은 구인 업체에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해봅니다. 업체 현황 확인, 업체의 사업장명을 확인하고 소재지는 어딘지, 지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기입된 업종을 확인하고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게재되어 있는 업종과 실제 사업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정리해 놓습니다. 홈페이지가 있다면 구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주소도 확인해 놓습니다. 근로자 수와 연 매출액도 확인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혹은 산업단지 환경, 교통평 등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혹시 검색되는 특이사항이 있다면 이 부분도 구직자에게 잘 전달하도록 확인해 놓아야 합니다. 직무 확인. 직무 내용의 확인을 위해 기재된 채용 제목을 확인합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주된 업무의 직종을 확인합니다. 어떤 기계나 장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지, 어느 정도 숙련도를 요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구직자가 수행 가능한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해당 학력과 전공이 필수적인 요건인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직업훈련 과정이 있는지, 필요한 자격이나 면허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또 선호하는 성별과 연령대도 확인해야 됩니다. 또 기타 확인사항, 고용 형태입니다. 즉 파견 근로자는 아닌지,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의 계획이 있는지, 정규직인데 수습 기간이 얼마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됩니다. 또 근무 예정지, 본 지사 관계를 잘 확인하고 실제 근무지가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경력 조건, 직무 내용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요구되는 숙련도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병역 사항이나 병역 특례 여부,
외국어 능력, 공인 외국어 점수 및 등급, OA 활용 능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 근무 시간, 교대 근무 여부, 제시된 급여가 맞는지 등도 확인합니다. 구인 조건의 조율. 자, 구직자에 추천하기 전에 내담자의 조건이 부족하다면 구인업체와 지원이 가능한지 정확히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황에서 추천을 해야 합니다. 되도록 내담자의 강점을 어필하여 부족한 구직 역량 스펙을 보완한 후 면접으로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중에 가장 좋은 형태의 면접이 이렇게 동행 면접입니다. 그래서 직업 상담가인 여러분이 자, 구직자를 알선하고 동행 면접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채용 확률이 상당히 높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행 면접의 강점입니다. 동행 면접은 바로 구직자에게 안정감을 주고 구인 업체에는 신뢰감을 주면서 채용에 상당한 가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물론 동행 면접을 했다고 다 채용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행 면접은 구인 발굴의 일환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인 발굴의 일환으로 직접 인사 담당자를 만날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입니다. 단골 기업을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동행 면접이 가능한지를 구인업체와 의사소통을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동행 면접의 활용. 동행 면접은 취업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면접에 계속 실패하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지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인 발굴의 의미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구인 발굴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동행 면접은 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청년층들의 동행 면접은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동행 면접의 취지를 사전에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 동행 면접 시 유의사항입니다. 동행 면접 전 구직자에게 동행 면접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기업 방문의 유의점, 면접에 대한 A 범절에 대해서도 설명해 줍니다. 동행 면접의 효과입니다. 구인업체 방문 후 인사 담당자와 유대감 형성. 자, 이러려고 동행 면접을 하는 거죠. 사업체 현황 파악의 효과가 있어서 다른 구인이 발생할 때도 적합 구직자를 알선하고 구직자에게 구인업체에 대해 설명하는 데 아주 유리합니다. 자, 취업 상담의 모듈 교재 이제 마지막 편에 들어가겠는데요. 자, 이런 수행 내용은 내부 평가 문제고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관계 유지입니다. 구인업체 관리, 즉 단골 기업 만들기죠. 채용이 성사되고 나면 구인업체를 리스트화해서 관리를 합니다. 이메일 주소 등을 관리해서 최소 분기별로 한 번은 이메일을 보내 기업이 활용하면 좋을 정부 정책이나 기업 지원금 등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기업 관리를 위해 필요합니다. 관리 방법은 각자 본인이 편한 양식으로 만들어 활용합니다. 단골 기업 만들기, 적합 인재 알선으로 신뢰감을 구축합니다. 구인업체와 주기적, 그러니까 최소 분기별로 소통하며 정부의 기업 지원금이나 기업의 유용한 새로운 정책을 소개하며 관계를 유지합니다. 정부가 기업의 이 지원금을 현재 기업체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런 지원금은 신청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 모르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나와요. 이걸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건 우리 직업 상담가가 구인업체한테 알려주면 단골을 만드는 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뜻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구인업체에서 구직자 추천을 요청하면 최대한 적합한 구직자를 추천합니다. 만약에 추천 대상자가 없을 때는 주변이나 타 기관 등에 요청하여 적합한 구직자를 추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구인이 발생하면 연락을 주겠죠.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안정자금, 고용창출장려금 등을 안내하고 연계해 줘야 됩니다. 인터넷에서 고용정책을 상시 검색하여 기업의 유용한 지원금이나 제도나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예산이나 새로 도입한 정책을 기업에 우선적으로 알려주면 기업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추경 예산으로 확정된 기업 지원금이나 고용 안정 장려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있는 리플릿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능하다면 때때로 기업체를 방문하여 구인업체와 연간 구인 수요에 대한 수요를 조사해 놓은 것도 구인업체를 관리하고 발굴하는 좋은 방법이고,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모든 고용이나 구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미래적으로는 그럴 것이라는 거죠. 자, 구인이 성사되지 않은 업체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성사되지 않았다고 해서 단절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알선을 했으나 채용이 성사되지 못한 업체는 미채용 원인을 파악하여 미채용 원인을 파악하여 자, 업체와 구인 조건에 대해서 다시 상담을 진행합니다. 자, 근로 조건이나 조직 문화, 면접 문화 등을 점검해 봅니다. 이런 걸 점검해 봐야 돼요. 어, 자, 그다음에 채용 업체에 대한 관리입니다. 채용이 성사된 업체는 주기적으로 사후 관리를 진행합니다. 추천된 추천된 구직자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직무 수행 능력도 확인하여 혹시라도 대사가 발생하여 재공고가 올라왔을 때 적극적으로 알선할 수 있습니다. 중도 대사가 발생하면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알선을 할 때 이 부분을 유념하고 알선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 그 다음에 음, 예, 구직자, 내담자 구직 사후관리에서 자, 사후관리 138페이지로 넘어가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138페이지요. 자, 내담자 구직 사후관리에서 취업자 사후관리가 양이 좀 많죠. 그리고 시험에 나올 내용이 좀 많아서 이것은 한 장으로 따로 정리해서 수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이 수업은 여기서 마칩니다. 조금 너무 간편하게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에, 짧은 것, 긴 것 이렇게 좀 섞어져 있어야 될 수 있어서 여기서 끝냅니다. 고생하셨습니다.